탐사보도 전문기자 김경래 최강시사. 네, 매주 화요일 전국의 가장 뜨거운 현안을 여야 의원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최고의 정치, 오늘도 여야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자유한국당의 정태욱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KBS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태욱 의원입니다. 네, 청취자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죠. 요새는 유튜브로 하기 때문에 예. 또 시청자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유튜브로 나가는 거예요? 예,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주민 의원은 오늘 아침에 일정이 좀 급한 게 있으셔가지고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연결돼 있군요. 예, 이 야당 의원은 방송국까지 오라 그러고, 네. 여당 의원은 집에서 편하게 전화로 하는, 이것도 이제 야당 이게 탄압의 일종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박주민 의원님이 대답해 주시는 걸로. 예, 김경래 기자님 이야기하셔야지. 의원님, 저는 집은 아니고요. 제가 갑자기 섭외되면서 이렇게 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원래 근데 나와 계시면은 더 유리합니다. 말씀을 많이 하실 수 있어요. 제 눈을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자, 김경래 최강시사는 유튜브 라이브로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샵 9730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대신 질문해 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콩 이용하시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죄송한데 이 박주민 의원님 목소리 좀 저한테 좀 잘 들리게 좀 해주세요. 저는 제가 안 들리는데. 의원님이 안 들리신데요? 스피커도 좀 알겠습니다. 헤드폰 해주시면 예 들리시나요? 박주민 의원님 한 말씀만 해주시겠어요? 테스트. 예, 박주민입니다. 네, 들리시나요? 전혀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저희들이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어제 공수처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요. 이렇게 중앙일보는 헤드라인을 이렇게 뽑았더라고요. 검찰 개혁한다더니 검찰보다 더 센 괴물을 만들었다. 이렇게 뽑았고요. 한겨레 신문은 검찰의 기소 독점 65년 만에 깨졌다. 이 인식 차이가 너무 많이 벌어져가지고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이 부분을 오늘 먼저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입장부터 좀 여쭤볼게요. 자, 여당 입장을 먼저 들어보죠. 이게 공수처가 이제 오래된 숙제였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박주민 의원부터 뭐 의미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사실은 이제 그 고위공직자의 부패라든지 범죄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동안 잘 수사도 안 되고 기소도 안 되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왔기 때문에요. 네. 고위공직자의 부패 총량을 줄이기 위해서 고위공직자 범죄를 좀 더 전문적으로 수사하는 기구가 필요했고요. 동시에 검찰이 갖고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좀 나누어서 견제할 필요도 있어서요. 두 가지 기능을 담보하는 공수처가 얘기되어 온 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이번에 통과되게 돼서 부패범죄 총량도 줄이고 또 검찰도 좀 견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됐다고 봅니다. 자, 부패의 총량을 줄이고 검찰도 견제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박주민 의원 말씀이고, 자, 정태욱 의원님 얘기도 먼저 들어볼게요. 예. 지금 박주민 의원께서는 네. 공수처 설치의 의미를 고위공직자에 대한 비리를 수사를 제대로 하도록 하고 네. 검찰의 권력을 나누는 거다. 네. 바로 여기에서 이 공수처법이 철저히 실패한 거예요.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네. 오히려 이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네. 지금 예를 들어서 이 공수처가 내년 7월 1일 되면은 지금 조국 수사가 가능하겠어요? 그리고 유재수 사건이 수사가 가능하겠어요? 그리고 또 김기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이 수사가 가능하겠어요? 오히려 고위공직자의 수사를 비리를 못하게 하고 네. 이 권력에 밑보여 있는 야당이나 권력을 잃은 사람이나 미운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또 자기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판사나 검사나 네.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집요한 수사가 가능한 가공할 국가기관이 되었다라는 점에서 오히려 고위공직자 수사가 아니라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막아주는 역할을 방패 역할을 할 것이고
두 번째 검찰의 권력을 나눈다 했는데 검찰의 권력이라는 것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같이 가졌다는 점에서 이 나눈자 했는데 오히려 지금 공수처는 지금 현재의 검찰과는 비교도 하지 못할 만큼 훨씬 더 강한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하고 네. 다른 수사기관을 지휘 통제할 수 있는 권력까지 가지고 있는 네. 어마어마한 권력을 만든 그러니까 우리 검찰의 문제점을 검찰보다 더 훨씬 나쁜 더 강한 더 무소불위의 그런 권력기관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네. 이거는 철저히 잘못된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박주민 의원도 그렇고 지금 정태욱 의원도 그렇고 두 분이 쟁점을 두 가지 다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그럼 하나씩 가볼게요. 예. 하나는 비리의 총량을 줄이겠다. 비리 수사를 더 강력하게 하겠다라는 건데 예.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비리를 막는 역할을 한다. 예. 이런 거잖아요. 예. 유재수, 김기현, 조국 이런 사건들을 수사할 수 있겠냐. 예. 어떻게 보세요, 박주민 의원님? 그거부터 얘기를 해보죠. 아마 이제 그런 수사를 할 수 없다라고 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근거는 이게 이제 공수처가 독립성이 약하고 결국은 네. 권력의 뜻대로 움직일 것이다라는 네. 전제로 아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아시다시피 공수처 처장 임명 절차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네. 상당한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7명의 추천위원회에서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는데 네. 그 7명 중에 2명이 야당이 추천한 위원이 되는 거고요. 네. 그 2명이 절대적인 비토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야당이 반대하는 사람은 공수처장 후보도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대통령이 임명하는 검찰총장보다 훨씬 더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돼 있거든요. 그래서 권력의 뜻대로 움직일 것이다라고 보기 어렵고 또 검찰의 경우에는 법무부가 여러 가지 통제 수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를 통한 통제도 가능하지만 공수처에 대해서는 또 그렇게 통제할 수 있는 장치나 제도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더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고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고 정치적으로 활용될 것이다. 그래서 부패범죄를 제대로 수사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저로서는 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태욱 의원님 지금 이제 반론을 박주민 의원이 얘기했는데, 예. 그러니까 일단 뭐 그 얘기입니다. 저 요약하면은 검찰총장 임명은 대통령이 하는 건데 이거는 뭐 야당이 반대하면 임명 못하는 구조로 돼 있다 이거예요. 일단은 예.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7명 중에 순수 여당 몫이 5명입니다. 네. 야당 몫이 딱 2명이거든요. 네. 근데 야당 몫이 2명이라 야당에도 보통 정통 야당이 있고 약간 중립적인 야당이 있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뭐 한 명이 2명이 동시에 반대하기가 쉽지도 않고 네. 또 실제로 2명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야당에서 원하는 한 명은 추천되겠지만은 또 한 명은 여당이 추천한 사람이 무조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이 그 둘 중에 네. 여당에서 추천한 사람을 그대로 임명해 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임명하면은 인사청문회 절차만 있고 그다음 국회 동의 절차도 없이 그대로 대통령 임명합니다. 지금 인사청문회 제도가 사실상 무력화되어 있는 건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 되기 때문에 이 공수처장 임명은 100% 대통령이 지명자하고 완전히 같습니다. 여당이 한 명 추천하고 야당이 한 명 하고 네. 그중에 야당 추천한 사람들은 임명 안 해버리고 여당 추천을 임명하고 형식적인 국회 청문 절차 하루 정도 이래 국회에서 공방하다가 네. 임명해버리고 나면은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이 국회 동의 절차가 없거든요. 네. 인준 절차가 아예 없어요. 예. 그럼 그 끝이에요. 그다음부터는 공수처 차장은 뭐 또 똑같이 처장이 추천해가지고 임명하고 네. 공수처에 있는 검사라는 사람들도 사실 공처에 있는 변호사들이죠. 네. 검사도 아니고 그런 이제 공수처 검사라고 하는 사람들도 처장 임명하도록 이래 돼 있어요. 네.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철저하게 그 대통령 직속 권력 기관이에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주민 의원님 말씀하고 네. 조금 우려가 다른 것 같아요. 그 좀 네.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정 의원님이 말씀하신 게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예. 2명의 후보를 할 때 뭐 한 명에 대해서만 비토권 행사하고 다른 한 명에 대해서는 마치 비토권 행사하지 않을 것처럼 그래서 여당이 좋아하는 사람 한 명, 야당이 좋아하는 사람 한 명이
무조건 후보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되고요. 두 번째로 여당 몫이 이미 5명이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우리나라는 상권 분립이 보장되어 있는 체계입니다. 법원행정처장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럼 법원행정처장이 여당 사람이냐? 그렇지 않거든요. 네. 법원행정처장은 대법관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도 동의할 수 없고요. 대한변협회장은 아마 정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줄곧 지속적으로 보수적 성향의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네. 그래야만 이제 보통 당선이 되거든요. 네. 변호사들 사이에 투표를 하면. 그렇기 때문에 대한변협회장도 무조건 여당 편이다라고 하시는 것도 제가 봤을 때 잘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예. 네. 거기에 대해서는 정 의원님 말씀 듣고 다음 쟁점으로 넘어갈게요. 지금 법무부 장관 여당 둘은 그렇고, 예. 그다음 이 법원행정처장 제가 네. 뭐 상권 분립이 돼 있다고 말하니까 그렇지 지금 현재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이 하는 이제까지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네. 철저하게 코드로 이 정부에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대한변협 별도라고 네. 중요한 거는요. 2명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2명을 추천하게 되면은 그중에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야당에서 비토권 같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하면 되겠죠. 대통령이 2명을 인준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야당에서 2명이 반대하면 안 되도록 하는 거꾸로 한다면 그 말이 맞지만은 예. 추천은 해놔놓고 대통령 임명했을 때는 이거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요 정도 얘기하면 청취자분들이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자, 그 다음 쟁점이 이 공수처가 무소불위다. 검찰보다 더 무소불위다. 이게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정 의원님이. 자, 박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한 반론 듣고 이어갈게요. 무소불위로 어떤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 대다수가 24조 2항 네. 수사 초기에 다른 수사기관들이 공수처가 수사할 범죄를 수사할 경우에 통보하도록 하는 네. 그 조항 때문에 보통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네. 이 통보 조항이 이번에 이제 논의되면서 새로 도입되게 된 취지는 원안에도 있었던 관할 이전권을 제한하기 위한 조항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하다가 공수처가 수사할 범죄라는 걸 알게 되면은 통보를 하고 공수처는 반대로 그 통보를 받으면 아주 짧은 기간 내에 공수처가 수사할지 아니면 다른 수사기관이 네. 수사할지를 정해서 회신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관할을 정리하기 위한 규정이고요. 네.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을 통제할 수 있거나 네. 또는 감독할 수 있거나 하는 조항이 전혀 없습니다. 공수처법 내에는. 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의 어떤 상급기관이라거나 또는 네. 다른 수사기관을 지휘 통제할 것이다라고 보시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법 내용과는 맞지 않는 비판이신 것 같습니다. 예, 정 의원님이요. 예. 지금 현재 검찰이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하는 그 내용의 핵심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 공수처는 여전히 똑같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게 첫 번째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졌다는 이유고 네. 또 두 번째 이유는 아까 지금 박주민 의원이 했듯이 다른 기관에서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거를 수사를 시작하면 개시해라. 네. 개시하는 걸 통보해달라.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수사하고 있는 거를 너 이쪽으로 이첩해라. 하면 강제로 이첩하도록 하니까 네. 언제든지 수사에 대해서 자기들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수사가 되거나 진행되거나 개시가 되면 그를 이첩받아가 자기가 언제든지 뭉갤 수도 있고 더 팔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이런 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네. 24조에 관한 예. 얘기고 그다음 세 번째로는 이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전담 수사기관이지 않습니까? 네. 그 고위공직자라고 이야기하는 뭐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사람은 판사와 검사와 헌법재판관 전용 이 수사기관이에요. 네. 그러면은 직원이 한 200~300명밖에 되지 않는 이 공수처가 다 수사를 한다는 걸 예정하는 거 아니라 검찰과 경찰과 판사들이 원하지 않는 권력기관 대통령이 원하지 않는 청와대가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수사하거나 재판하거나 영장이 발부될 때에 언제든지 그 사람들을 감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네. 무소불위다. 지금 경찰은
검찰은 그런 권한까지는 없거든요. 네. 수사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건 맞아요. 네. 그런데 이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고 또 다른 기관에서 수사를 개시하는 거를 사전에 통보받고 개시하는 중간에 수사하는 거를 이첩받을 수도 있고 네. 그리고 또 검사와 판사와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상시 감찰이 가능한 기관 이 세 개가 묶여졌을 때야 그 가공할 권력을 상상이나 됩니까? 이거는 우리가 자꾸 자유한국당에서 정치적 공세로서 네. 북한의 공안위원회나 그 중국의 이 국가감찰위원회 그다음 게시타프로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거는 판사나 검사나 경찰이나 헌법재판관을 상시 감시 감찰 감독하고 그들이 원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수사를 개시하고 거기에 대해서 기소까지 할 수 있는 이런 기관이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 기관이 정상적이지 않다. 네. 지금 검찰도 그런 권한은 없어요. 네. 여기에 대해서 박주민 의원 얘기 한번 듣고 이제 다음 쟁점 넘어갈게요. 예.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좀 계속 이해가 안 갔는데요. 네. 자, 경찰, 검찰, 판사를 수사할 기관이 지금은 없다. 맞나요? 아니잖아요. 검찰이 지금 판사 수사 못합니까? 지금 양승태 전 대법관부터 시작해서 현직 판사들 줄줄이 수사받고 재판받고 있는데 그럼 이건 누가 한 겁니까? 제가 보기에 저는 말이 안 맞고요. 사실과 네.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시고 네. 그다음에 상시 감찰한다. 상시 감찰하도록 하는 내용이 공수처법에 있습니까? 그리고 인원이 공수처검사의 경우 25명인데 전국에 있는 판사와 검사 그리고 몇만 명에 달하는 경찰을 어떤 수로 무슨 수로 감찰을 합니까? 제가 봤을 때는 상상을 좀 너무 크게 하시는 것 아닐까. 좀 예. 합리적이지 않은 비판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또 반론을 할까요? 예, 상상력이 너무 지나치시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지금의 검찰 경찰도 검사와 판사 재판을 하지만 별로 그렇게 일반적으로 잘 하지 않았어요. 예. 그런데 이 고위공직자 수사처는 전담기관입니다. 예. 전담기관. 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실제로 이게 대통령 임명한 공처장과 차장과 공수처에 검사라는 이름으로 갖고 있는 변호사들 네. 이 사람들이 권력자는 수사를 거의 안 할 겁니다. 예. 현 정부의 편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결국에는 검찰과 경찰의 전용 예. 수사기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 또 하나 상시 감찰이라고 하는 건 이건 뭐냐.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 그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들 나쁜 짓 하는 거 수사하니까 좋지 않느냐 이래 되는데 그 나쁜 짓은 주로 비리 이야기입니다. 네. 뇌물수수, 예. 그죠? 뇌물 알선, 예. 알선 부정처사 후 뇌물죄 뭐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이 공수처법에 수사할 수 있는 이런 것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부작위, 자기, 직권남용, 비밀누설, 선거법 이런 것조차도 다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고위공직자 그리고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 그리고 고위공직자와 연루되어 있는 일반 공무원들 그리고 고위공직자 비리와 연관되어 있는 민간인까지 무소불위로 다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들의 수사 대상이라고 하는 거는 고위공직자의 비리에 관한 것뿐만이 아니라 네. 아까 이야기했듯이 부작위, 자기, 그다음 직권남용, 비밀누설, 선거법 이런 것조차도 다 수사를 한다라는 거는요. 네. 이거는 그냥 감찰을 하겠다는 거예요. 박지원 의원님, 요거는 한번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비리뿐만이 예. 아니라 일반 직무에 관한 범죄도 수사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요 부분이요. 부작위나 이런 부분들도 수사를 하기 때문에 위험한 거 아니냐. 요 우려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주세요. 지금도 검찰이 직권남용, 직무유기 다 수사하거든요. 예, 그리고 검찰은 규모가 한 300명 가깝습니다. 굉장히 그리고 전국적 망을 갖고 있고요. 정보 범죄정보 범정이라고 부르죠. 범죄정보 수집 활동도 해요.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안 그래도 다 수사하고 다 하고 정보도 다 수집하는 기관이 마치 없다가 생긴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지금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수처는 25명의 검사로 되어 있는 작은 조직이고 무슨 감찰 활동이나 정보 활동을 할 수 있다는 내용도 없고요. 전국적인 망도 없습니다. 그래서 상시적으로 뭔가 감찰하거나
뭔가 감시하거나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또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전혀 합리적이지 알겠습니다. 않고. 예. 정태욱 의원님 그 아까 말씀하신 도중에 제가 궁금해서 그 검사나 판사에 대해서 검사들이 지금 이제 수사기관들이 잘 수사를 안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수사하는 기관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요거 한 말씀 듣고요.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예. 우리가 그 카우보이가 양을 몰고 갈 때에 예. 그걸 거기에 있는 이제 개라 그러죠. 예. 사냥개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듯이 예. 25명밖에 되지 않지만은 그 사람들이 상시 판검사만을 바라봤을 때에 예. 그게 가공할 위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공무원이 100만 명 있는데 2,300명의 검사가 하고 있다면은 네. 오히려 판사 검사 합쳐가지고 한 10,000명 정도가 될 거예요. 예. 이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되는 게 그때 그 사람들이 상시적으로 그 사람만 모니터링을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다음 얘기를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예. 지금 헌법소원 가시는 건가요? 예, 헌법 소원을 어떤 부분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세 가지 부분이 있는데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일단 짧게 좀 말씀해 주세요. 시간이 없어요. 예. 예. 그 헌법 12조에 보면은 검사가 청구하는 이제 영장을 예. 판사가 발부하는데 그 검사는 그 1980년 헌법을 만들 때 의미는 검찰청법에 의해서 임용받는 검찰총장이 지휘를 받는 검사를 하는데 지금은 그런 검사가 아닌 거예요. 예. 그리고 두 번째, 전 세계 어디에도 우리 헌법에 대한 평등법에 보면 평등권에 관해서 네. 사회적인 신분에서 차별받지 않는데 그 사람이 사회적인 신분인 고위공무원이라는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해가지고 수사기관을 달리하고 그런 네. 법 적용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거는 평등법에 예. 어긋난다. 그리고 우리 헌법의 상권분립 정신에 있어가 이거는 알겠습니다. 상권 중에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기관이다. 자, 그래서 위원이라는 위원 소지에 대해서 30초만 간단하게 얘기하고 끝낼게요. 예. 박주민 의원님. 예. 네. 우선은 헌법에 보면은 검사라고만 되어 있지 그 검사를 어떻게 임명하는지에 대한 언급은 단 한 글자도 안 나와 있습니다. 그건 네. 확인해 보시면 알겠고요. 예.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뭐 수많은 특검들이 있어왔죠. 특정 범죄와 특정 사람을 수사하고 처벌하기 위해서 한 번도 위헌 판결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네. 상권 분립이라고 얘기하셨지만 상권 분립은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이 서로 견제하는 형태와 그런 내용만 갖추면은 상권 분립에 문제 없다는 헌재 판례가 다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 설치되는 공수처는 국회가 그 처장 후보 선출 과정이나 이런 데 관여하고 행정부인 대통령이 임명하는 등 알겠습니다. 여러 기관들이 관여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이 얘기만 해도 뭐 30분이 금방 가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드릴게요. 두 분 고맙습니다. 네. 자유한국당 정태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2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3부에서 뵐게요.